예, 이번 시간부터는 강도 설계법의 실질적인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던 그 목표들은요, 한번 좀 보면요. 일단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는요, 힘 강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치 힘 강도, 그리고 설계 힘 강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균형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또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취성 파괴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철근 직사각형보에 가서도 힘 강도를 계산하고 설계 단면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형보,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간에 그 T형보에서의 유효폭을 구해낼 줄 아는 그런 방법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랜지 내면 부분에 콘크리트 압축력하고 비기는 어떤 철근 단면의 면적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총 단철근 직사각형보, 복철근 직사각형보, T형보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단철근 직사각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철근 직사각형보 강도 설계법의 설계 기본식 앞전 시간에 배웠던 S에서 전부 다 이제 보잖아요. 보는 힘을 받는 부재입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만 설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칭 힘 모멘트 곱하기 강도 감소 계수는 설계 힘 모멘트다. 그러니까 힘 강도다. 모멘트는 가상의 단면력이죠. 그러니까 응력의 개념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공칭 힘 강도는 공칭 강도는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해서 설계 힘 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중, 사용하중, 모멘트, 사용 모멘트에다가 하중 증가 계수를 곱해 가지고 극한값, 소요값, 계수값, 모멘트 값을 계산을 해서 이 계수값이 설계값 이하이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앞전 시간에 배운 거하고 이어지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도 간섭 계수값 알고 계시죠? 인장 0.85, 전단 비틀리 0.75, 압축일 때 나서는 0.7, 그 외에는 0.65.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모르면 계산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기타 쭉 암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이제 강도 감소 계수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무조건 보면 인장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장 지배 단면이냐 압축 지배 단면이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 감소 계수 값이 인장이냐 압축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장 지배 단면은 어떤 경우냐? 입실론 T가 이거는 이제 최외측에 있는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딱 칼로 잘라보면 이렇게 철근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근이 이렇게 2층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면에서 가장 최외측에 있는 건 어느 거예요? 요 밑에 줄에 있는 것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맨 밑에 줄에 있는 요거 가장 최외측에 있는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을 입실론 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순인장 변형률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할 때 보면 어떤 그 유효 프리스트레스 힘이 있다라든지 또는 크리프나 건조 수축의 영향이라든지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는 변형률은 제외한 순인장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그 순인장 변형률 입실론 T가 0.005 이상이면 인장 지배 단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다만 FI가 400메가파스칼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식이 좀 바뀌어요. 이 입실론 T가 0.05하고 비교를 하는 게 0.005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입실론 Y의 2.5배 이상이어야 됩니다. 입실론은 이제 항복 변형률이죠. 철근의 항복 변형률. 입실론 Y는. 그 이제 압축 지배 단면은 어쩔 때 압축 지배 단면을 보느냐? 이 순인장 최외측 순인장 변형률 입실론 T가 입실론 Y 항복 변형률 이하일 때는 압축 지배 단면으로 본다. 요 사이에 쓰면 이제 변화 구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점 자체를 아는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면 그 자체를 아는지도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중 증가 계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또는 강도 설계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딱 이겁니다.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여유가 좀 있을 때 나머지는 암기하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자, 일단 여기서 D는 고정하중입니다. 항상 고정돼 있죠. 한 곳에 그냥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중이고요. L은 활하중입니다. 움직이는 하중. 움직이는 하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수값, 소요값 U는 1.2D 플러스 1.6L로 계산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활하중은 무시하고 고정하중만 가지고 1.4D하고 계산한 거 하고, 요거 둘 중에 큰 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 기억해 놓으세요. U는 1.2D 플러스 1.6L과 그 다음에 1.4D 이 둘 중에 큰 값으로 결정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여 계산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철근 직사각형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입니다.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보시면 변형률은 어떻게 됩니까? 변형률은 이 그림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일단 요 단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가 보를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직사각형 단층은 직사각형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 보여요. 그 안에 이제 철근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있었는데 단면을 잘라버려요. 싹둑 잘라. 하고 여기서 딱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단면이 잘리면 하고 철근들이 보이겠죠. 이렇게. 이게 있죠. 요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 하나로 그냥 표시를 한 겁니다. 잘렸으니까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압축이고 아래쪽은 인장이고 여기 중립축이 이렇게 있겠죠. 중립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은 압축 부분과 철근만 갖고 하고 인장부에 있는 콘크리트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을 긋고요. 변형률은 이렇게 직선으로 됩니다. 직선. 하고 변형이 점점 커지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갖고 최외단 콘크리트 압축 쪽의 변형률을 입술로는 C 다시고요. 그 다음에 쭉 인장부 이 부분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요 부분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입실론 S죠. 이것은 이제 항복 강도 이상이면 항복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건 변형률 그림이고요. 이거는 뭐냐?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응력입니다. 응력. 그러니까 하중을 받았을 때 이 단면이 받는 그 하중의 영향력이 응력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작용을 해요. 이렇게 압축입니다. 다 압축으로. 왜요? 여기 압축을 받는 단면이니까. 그죠? 그 인장부는 콘크리트는 무시하고 이 철근이 받는 인장 응력 T 여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합니다. 위치가 일치해요. 인장력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T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한 요것은 등분포 하중인데요. 어떻게 작용하냐면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큰 덩어리, 사각 덩어리로 하중이 작용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중의 크기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요 하중 덩어리의 요 높이가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얘가 철근이 인장만 받으니까 요 철근의 면적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인장 응력만 딱 작용을 하겠죠. 이게 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크기 요 높이는 얼마냐? 베타 1 곱하기 C. 이 C는 중립축 깊이예요. 그러니까 이 압축축이 연단해서 중립축까지의 깊이 이걸 C라고 합니다. 이 C에 베타 1을 곱하면 이 A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나와요. A는 뭐냐? 이 사각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가 직사각형 응력이라고 해요. 왜 등가냐? 얘랑 값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등가. 네, 값이 같은데 직사각형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등가 직사각형 응력의 깊이다. 이게 A가. 그래서 A는 베타 1 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 길이는 얼마냐? 0.85 FCK에 개수 2타가 곱해져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등분포 하중은
하나의 하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역학에서 이건 여러분들 주로 배우셨을 건데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의 하중으로 하면 이 딱 중심에 옵니다. 중심에. 그러니까 여기부터까지 A니까 이 절반인 2분의 A라고 봤을 때 여기에 하나로 오고 그 다음에 요 하나의 크기는 요거의 면적이 돼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자,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크기가 2타 0.85 FCK예요. 자, 요런 곱하기 하중의 크기가 작용하는 면적이 어디예요? 여기까지죠. 면적을 곱하면 하중의 크기가 돼요. 왜냐하면 전에 응력은 A분의 P였잖아요. 그럼 하중은 응력 곱하기 면적이죠. 그래서 요게 응력의 길이에요. 응력의 크기 곱하기 면적. 어떻게 하면 돼요? A하고 여기부터까지 폭 B를 곱하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2타 0.85 FCK 곱하기 면적은 A 곱하기 B다. A는 베타1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위치는 하나로 바꿨으니까 여기부터까지가 2분의 A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D잖아요. D. 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까지는 D에서 2분의 A를 뺀 D-2분의 A가 8길이다. 뭐 Z라고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 T는요. 철근의 응력이 FS잖아요. 그러면 근데 잘랐죠. 파괴됐죠. 그러니까 FY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철근이 잘렸으니까 항복했을 때의 응력 FY 값 곱하기 철근의 면적 얼마? AS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또 이해가 되신 분은 바로 이해가 되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걸 계속 반복해서 그려서라도 이 그림이 그냥 찍어져야 됩니다. 딱. 이게 찍어지지 않으면 복척은 직사각형보, T형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마지막 그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등분포 하중이라고 했어요. 압축. 여기 이대로 작용을 하는데 등분포 하중의 크기는 0.85 FCK 2타다. 이것이 작용하는 면적이 요만큼이고 이 하중의 크기 곱하기 면적이 하나의 하중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2타 곱하기 0.85 FCK 곱하기 면적, 여기 면적이니까 A 곱하기 B다. 그래서 2타 0.85 FCK 곱하기 AB. 그래서 하나의 하중 C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압축 부분이 받는 압축력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요 위치는 요 A의 절반이 2분의 A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T하고의 거리는 D에서 2분의 A를 뺀 D-2분의 A가 8길이다. 그 다음에 여기 T라는 하중도 철근의 응력 항복했으니까 FY 곱하기 철근의 면적 AS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응력 곱하기 면적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근 콘크리트 과목, 특히 강도설계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 바로 여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그림만 이렇게 다 와서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형 조건식은 역학에서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요. 철근 콘크리트 과목에서도 평형 조건식은 그대로 성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 C하고 T를 비교를 했을 때 C 값이 커버리면 이 구조물은 저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T 값이 커버리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보는 설치를 해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수평 반향의 힘을 전부 합치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0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C는 왼쪽으로 가고 T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C하고 T 값은 서로 어째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죠? 자, 요걸 뭐라고 합니까? 우력이라고 합니다. 응용역학에서. 그래서 우력은 C하고 T가 같더라. 그럼 C는 얼마예요? 2타 0.85 FCK 면적 AB. 그죠? 2타 0.85 FCK 면적 AB. 자, 요거는 면적이에요. 콘크리트 부분이 받는 하중 AC. 그 다음에 T는 얼마예요? FY와 AS를 곱한 거죠. FY와 AS를 곱한 것이다. 이것도 서로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외우시면
요 부분이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아, C하고 T는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A를 구할 수 있어요. A. A는 얘를 요 부분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A를 구합니까? 요 깊이가 얼마나 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는 겁니다. 자, A는 2타 0.85 F식 AB는 ASFY에서 요 A를 구하는 겁니다. ASFY를 2타 0.85 F식 KB로 나눕니다. 이렇게 돼요. 2타가 붙으니까 참 헷갈리죠. 그죠? 근데 2타는 일반적으로 보통 콘크리트 사용했을 때는 그 값이 1이에요. 그 개수가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시험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1이라는 값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만약에 문제가 A를 알고 이 AS 철근의 면적을 구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AS는 뭐예요? 얘를 FY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FY분의 2타 0.85 F식의 AB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A가 베타 1 곱하기 중립축 깊이 C였잖아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어떤 분은 이 공식을 외우는 걸 선택을 해요. 근데 차라리 공식을 외우실 거면 A를 외우지 말고 요 위에 있는 이걸 외우셔야 A를 구하기도 하고 AS를 구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걸 왜 외웁니까? 차라리 저걸 외울 바에 요 그림을 암기를 해 두시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콘크리트 등가 압축력 깊이 베타 원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이 베타 원값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베타 원 얼마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이 값입니다. 이 베타 값이 주어져 있고요. 베타 원은 이 베타에 의해서 그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2배의 베타예요. 2배의 베타. 네? 이 베타 원은 2배의 베타이기 때문에 이 값을 암기를 하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면의 공칭 힘 강도, 단면 저항 모멘트는 뭐냐면요. 이게 아까 C하고 T가 우력이라고 했죠. 우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같고 값은 같으면서 반향은 정반대인 하중이에요. 그러면 이 우력 모멘트의 크기는 뭘로 나타내냐면 우력 모멘트로 나타내요. 우력 모멘트는 왜 그러냐? 우력 모멘트는 값이 동일합니다. 어디서 구하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멘트 값 계산할 줄 아시죠? 하중 곱하기 수직거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멘트를 계산하면 C 곱하기 수직거리 G가 되겠죠. 만약 여기서 계산하면 T 곱하기 수직거리 G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이 서로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T 곱하기 Z 하나, C 곱하기 Z 하나 어쩐다 서로 값이 같다. 이것이 우력 모멘트예요. 자, 우력의 크기는 우력 모멘트로 나타내고 우력 모멘트로 나타낼 수 그러니까 우력의 크기를 우력 모멘트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크기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우력 모멘트 값은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 곱하기 Z는 어떻게 됩니까? T는 ASFY. 자, 곱하기 8 길이 Z는 얼마? D-2분의 A. 이렇게 되죠. 또 C 곱하기 Z는 C는 얼마다? 2타 0.85 Fck AB. 그렇죠? 곱하기 8 길이 Z는 얼마? D-2분의 A. 이것이 어떤다? 서로 값이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공칭 값이에요. N 값입니다. N 값.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됩니다. 값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계산을 하거나 설계를 하다 보면 사용하는 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면 여기까지는 방금 했죠. 근데 이 식이 있어요. 이 식. 그러니까 바꿔 써보면 이거예요. Q 곱하기 2타 FCK는 로 곱하기 FY다.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Q일 때 FY는 뭐 로일 때 2타 FCK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외우시든 이걸 외우시든 이걸 외우시든 하나 외우셔가지고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것이 이 값이에요. 근데 이 유도 과정이 복잡해서요. 대부분 그냥 외우십니다. 자, MN은 어떻게 돼요? 보면 로하고 FY가 붙어 다니죠.
Fy 로 BD의 제곱 1-0.59Q가 됩니다. Q.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또 BD의 제곱 가로 1-0.59Q까지는 똑같고요. Fy 로 대신 요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2타 FCK 곱하기 Q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값 암기를 하고 계셔야만이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숙지를 조금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M 값, 공칭 강도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칭 값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뭐가 돼요? MT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파이를 곱하면 MT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MT하고 요 부분 아까 그 U 값은 어떻게 한다 해서요? 1.2D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 M으로 표현한다면 1.2 MD 플러스 1.6 ML 한 거 하고 1.4 MD 모멘트 계산한 거 하고 두 중에 비교해서 큰 것을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MD는 얘 이상이어야 된다 해놓고 이제 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잠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응용역학에서 모멘트 구하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그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